자, 박유천 씨가 성폭행 혐의로 네 번이나 피소를 당했습니다. 다 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맞고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소한 내용이 중간에 아니에요라고 해도 이제는 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전담팀까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곧 소환 조사가 있을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들 이제 시청자분도 잘 아실 거예요. 성범죄는 이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여성이 고소를 취하해도 이 수사는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그 이후에 이제 고소를 하신 분이 3명이나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에서도 이 사건이 단순하지가 않구나. 이렇게 화장실에서의 패턴이라던가 해당 여성이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이었다던가 예.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패턴의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강간의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는 그게 아닐 경우에 성매매의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무고나 공골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하겠기 때문에 이거 전반에 대해서 수사를 살펴볼 것이다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처음 고소한 분이 소급과 함께 제출을 했는데 남성의 DNA가 검출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박유천 씨를 소환해서 네. 아마 이렇게 구강세포 같은 거를 채취해서 DNA를 대조해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방신기의 그 박유천 씨가 옛날에 미키 유천이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그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변기를 써서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 싶은 건요. 네 건이 다 거의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박유천 씨 심리 상태와 이런 보통의 이게 아직 범행으로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범행 장소가 똑같다는 것, 그것도 화장실이라는 것, 이건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범행을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관련된 장소는 화장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2008년도에 지금 굉장히 회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라디오 프로에서 뷰티풀 그 아름다움에 대한 연상을 물어보니까 알려졌지만 예. 대화, 한숨 그리고 화장실을 표시하는 변기를 그렸거든요. 어허. 그렇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인 그 수사 경험칙상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박유천 씨가 스타를 되기 위해서 소속사에서 많은 트레이닝 또 어떤 견제나 어떤 일종의 감시지만 견제 같은 걸 받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예전에 다른 스타도 화장실 얘기를 거론을 했었는데 예. 화장실이 나만의 공간 이런 곳에 어떤 편안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화장실에서 본인의 취향이 처음부터 생긴 건 아니고 화장실에서 성에 관련된 행위가 결국 본인에게 환타지나 어떤 쾌락을 굉장히 좋은 감정을 줬을 때 그 화장실에 대한 선호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 화장실이란 장소에서의 행위가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충족을 준다는 이걸 무시를 할 수 없다. 사실 저도 수사 경험칙상에서 보면 한 장소에서 어떤 행위를 했던 사람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는 측면이 떠오르는데요. 박유천 씨도 바로 이런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DNA를 이제 결국은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DNA 제출은 하겠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절을 본인이 할 경우에는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DNA 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런 구강세포라고 하는데 그런 시료를 거부를 할 경우에는 감식 시료에 관한 이제 체포 영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채취 영장이요. 그래서 이 영장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